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조직문화 진단 설문 뒤의 진짜 신호입니다. 많은 조직이 직원 설문을 실시하지만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 분포, 침묵의 의미, 그리고 문화를 고정시키는 장치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더 깊이 읽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조직이 매년 직원 설문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결과 보고서가 나온 뒤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신호를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응답률과 평균 점수만 보는 진단은 조직의 심층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 중간 점수를 준 사람의 행동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현상 유지시키는 고정장치를 모르면 어떤 개입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설문응답 분포는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평균 너머의 패턴과 왜곡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둘째, 조직의 침묵은 왜 발생하며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말하지 않는 구성원도 실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의 고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변화를 막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힘을 식별하고 해체하는 것이 오늘의 중심 과제입니다. 전체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을 다룹니다. 응답, 분포, 해석, 조직 침묵 이론, 문화, 고정장치의 메커니즘입니다. 이어서 삼성, 넥슨, 도요타, 넷플릭스 등 6개 기업 사례를 봅니다. 다음으로 스캔 프레임워크, 신호 해석 도구, 개입 전략을 다룹니다. 이후 문화, 진단 질문 20개를 실습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91과제 참고 자료와 다음 강의 예고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응답 분포를 읽는 법입니다. 평균값만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진단은 분포의 형태에서 시작됩니다. 정규 분포와 쌍봉 분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평균은 4점이어도 실제로는 1점 집단과 7점 집단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장 효과는 심리적 강압이나 불신, 바닥 효과는 번아웃이나 방치, 중간 집중은 안전지향적 침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조직 침묵 이론입니다. 모리슨과 밀리켄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합리적 자기보호 전략입니다. 구성원은 말했을 때의 위험이 침묵의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침묵을 선택합니다. 체념적 침묵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방어적 침묵은 보복이나 불이익을 피하려는 회피입니다. 이타적 침묵은 팀이나 조직을 위해 의견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문화의 고정장치입니다. 에드거 샤인의 문화 모델을 적용하면 조직 문화는 3겹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깊은 층은 기본 가정입니다. 무의식적 믿음이며 가장 강력한 고정장치입니다. 그 위에는 표방 가치가 있습니다. 공식 선언, 전략, 목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표면에는 인공물이 있습니다. 공간, 의식, 언어, 복장입니다. 고정장치는 인사 시스템, 승진 기준, 비공식 네트워크, 영웅 서사 속에서 문화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심리적 안정감과 진단 신뢰도의 관계입니다. 에이미 에드먼슨의 심리적 안정감 연구는 문화 진단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구성원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설문 결과 자체가 왜곡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으면 응답 분산이 넓고 부정적 응답도 포함되며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심리적 안정감이 낮으면 응답은 상향 편향되거나 중립으로 집중됩니다. 진단 도구보다 진단 환경이 먼저입니다. 5번째 핵심 개념은 약한 신호와 강한 신호입니다. 문화 진단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나타나는 신호는 대부분 약한 신호입니다. 특정 문항의 응답률만 낮거나 연차별 직급별 응답 패턴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거나 자유응답란의 언어적 톤이 변하는 현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익명성 보장 여부에 따른 점수 격차도 조기 경보입니다. 반면 전체 응답률 급감, 이직 의향 상승, 리더십 신뢰도 하락은 이미 위기가 고착화된 강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문화 진단의 생태계입니다. 단일 설문으로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것은 한 가지 검사만으로 건강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은 복수의 데이터 원천을 통합해야 합니다. 정량 설문은 구조화된 척도를 제공합니다. 심층 인터뷰는 맥락과 이유를 파악하게 합니다. 현장 관찰은 실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문서 분석은 정책, 회의록, 커뮤니케이션을 읽게 합니다. HR 데이터는 이직률, 결근율, 성과 분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입니다. 2010년대 중반 삼성전자의 내부 만족도 설문은 꾸준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익명 플랫폼인 블라인드에는 수직적 문화, 눈치 문화, 아이디어 억압에 대한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공식 설문이 실명이나 부서 기반으로 진행되면 솔직한 응답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는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침묵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 보장 수준과 공식 채널 신뢰도는 설문 설계 이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넥슨입니다. 2018년 넥슨 직원들은 국내 게임사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경영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수년간 쌓인 침묵의 신호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자유응답란의 공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정 부서의 이직률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내부 거래 시스템 활용률은 급감했고 중간 관리자 번아웃도 커졌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공식 채널에서 말하지 못할 때 구성원은 다른 채널이나 집단적 행동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핵심인 안돈 시스템은 모든 작업자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시 라인을 멈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질 관리 도구가 아니라 침묵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문화 장치입니다. 누구든 이상을 감지하면 안돈줄을 당깁니다. 라인이 멈추고 팀 전체가 문제를 인식합니다. 이후 책임 추궁이 아니라 원인 분석과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설계될 때 작동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컬처덱은 전 세계 HR 담당자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조직 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성공 요인은 선발 단계에서부터 투명성 문화가 내재화된다는 점입니다. 문화와 맞지 않는 구성원은 자기 선택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그러나 투명성이 높을수록 공식 진단 필요성은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성과 압박에 따른 새로운 침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직에는 맥락에 맞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카카오입니다. 2010년대 카카오는 수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수천 명 규모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문화 진단 체계는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빠른 인수합병 이후 문화 통합이 충분하지 않았고 구성원은 나는 카카오인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직급 체계 재편에 따른 불만도 누적되었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과부하되었습니다. 급성장 조직은 문화 진단의 빈도와 깊이를 동시에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의 허위 계좌 개설 스캔들은 문화 고정 장치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2011년 내부 직원들은 비윤리적 판매 관행을 상부에 신고했습니다. 2013년에는 신고 직원 다수가 해고되며 침묵이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 스캔들이 공개되었고 185만 개의 허위 계좌가 발각되었습니다. 결과는 1억 8,500만 달러 벌금, 최고 경영자 사임, 브랜드 신뢰 붕괴였습니다. 목표 달성 문화가 고정장치가 되면 내부 침묵은 외부 재앙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실전 도구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스캔 프레임워크입니다. 스캔은 신호 수집부터 개입 설계까지 문화 진단 전 과정을 안내하는 4단계 구조입니다. S는 서베이 디자인, 즉 설문 설계입니다. 목적, 문항, 익명성, 시행 시점을 정합니다. C는 컬렉트 앤드 캘리브레이트, 수집과 보정입니다. 응답을 수집하고 분포와 이상 패턴을 분석합니다. A는 애널라이즈 사일런스, 침묵 분석입니다. N은 내비게이트 체인지, 변화 항해입니다. 고정 장치를 식별하고 변화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응답 분포 해석 매트릭스입니다. 응답 분포의 형태와 분산을 조합하면 4가지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규 분포는 건강한 분산이며 다양한 의견 공존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천장 집중은 4점과 5점의 응답이 몰리는 상태이며 사회적 강압이나 불신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간 집중은 모두 3점에 머무는 상태로 방어적 침묵을 의심해야 합니다. 쌍봉 분포는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가 동시에 몰리는 상태이며 집단 간 분열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도구는 침묵지수입니다. 침묵지수는 조직 내에서 말할 수 없는 정도를 0에서 100 사이 점수로 환산하는 도구입니다. 첫째, 무응답률 가중치입니다. 전체 대상 중 응답하지 않은 비율과 부선의 영향력을 함께 봅니다. 둘째, 중립응답 집중도입니다. 3점 응답 비율이 전체 5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자유응답 공란율입니다. 넷째, 익명조사와 실명조사 사이의 점수 격차입니다. 침묵지수 70 이상은 즉각 개입, 50에서 70은 정밀 진단, 50 미만은 정기 모니터링입니다. 네 번째 도구는 고정장치 식별 캔버스입니다. 문화를 바꾸려면 현재 문화를 강화하는 6가지 핵심 시스템을 분석해야 합니다. 보상 시스템은 무엇을 보상하고 어떤 행동을 강화하는지 묻습니다. 승진 기준은 누가 승진하며 그 기준이 어떤 가치를 신호하는지 보여줍니다. 영웅서사는 조직이 기억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의례와 루틴은 반복되는 회의와 보고가 재생산하는 문화입니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언어와 용어는 조직이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문화 개입 우선순위 매트릭스입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두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변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영향력도 크고 변화 가능성도 높은 것은 즉각 실행 과제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강화, 1:1 피드백 문화, 익명 건의 채널 개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향력은 크지만 변화 가능성이 낮은 것은 전략 과제입니다. 승진 기준 재설계, 리더십 행동 변화, 평가 시스템 개편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 피드백 루프 설계입니다. 문화 진단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진단, 해석, 소통, 실행, 재진단으로 이어지는 지속적 루프가 필요합니다. 먼저 분기 또는 방위 단위의 정기 진단과 이벤트 기반 즉시 진단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스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침묵 지수와 고정 장치를 해석합니다. 결과는 긍정적 내용뿐 아니라 부정적 신호까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개입하고 90일 후 재진단으로 효과를 측정합니다. 이제 문화 진단 질문 20개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감 진단입니다. 구성원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측정합니다. 둘째, 리더십 신뢰 진단입니다. 리더의 행동이 신뢰를 강화하는지 침묵을 강화하는지 봅니다. 셋째, 소통 문화 진단입니다. 정보 흐름의 방향성과 왜곡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변화 수용성 진단입니다. 조직이 변화와 학습에 열려 있는지 봅니다. 다섯째, 고정장치 식별 진단입니다. 변화를 막는 구조적 요인을 직접 파악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단 영역은 심리적 안정감과 리더십 신뢰입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합니다. Q1은 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말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느끼는지 묻습니다. Q2는 실수가 처벌보다 학습의 기회로 다루어지는지 묻습니다. Q3은 상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 Q4는 문제 제기가 환영받는지 확인합니다. Q5부터 Q8은 리더가 약속을 행동으로 보이는지, 나쁜 소식을 솔직히 공유하는지,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 조직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평균 3.5 미만은 즉각 심층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진단 영역은 소통 문화와 변화 수용성입니다. Q9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지 묻습니다. Q10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는지 확인합니다. Q11은 좋지 않은 소식이나 실패 사례도 공유되는지, Q12는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고 정보 칸막이가 없는지 묻습니다. Q13부터 Q16은 새로운 방식의 시도, 실패 수용, 외부 사례와 아이디어 도입, 구성원이 변화의 주체라고 느끼는지를 측정합니다. Q11과 Q12의 점수 격차가 크면 정보 통제나 사일로 문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문항은 고정장치 식별 진단입니다. 가장 민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반드시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 환경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Q17은 실제로 보상받는 행동과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가치 사이의 차이를 묻습니다. Q18은 말하면 안 되는 주제나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Q19는 승진하려면 실력보다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있다고 느끼는지 확인합니다. Q20은 이 조직의 문화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지 묻습니다. 이 문항의 점수가 낮을수록 체념적 침묵 비율이 높습니다. 응답을 수집했다면 3단계로 해석합니다. 첫째, 패턴 식별입니다.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3.0 미만 항목과 부서별 점수 차이가 1.0 이상인 문항을 표시합니다. 이 문항들이 1차 탐색 대상입니다. 둘째, 맥락 탐색입니다. 저점 문항을 중심으로 소규모 포커스 그룹이나 1대1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출발 질문은 이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입니다. 셋째, 개입 설계입니다. 고정장치 캔버스와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결합해 90일 개입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늘의 핵심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숫자보다 분포를 보아야 합니다. 평균은 편리하지만 현실을 가릴 수 있고 분포는 조직 안의 다양한 경험과 균열을 보여줍니다. 둘째, 침묵은 데이터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사람, 중간 점수만 주는 사람, 자유응답을 비워두는 사람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고정장치를 건드려야 문화가 변합니다. 보상, 승진, 회의, 비공식 네트워크, 조직 언어, 영웅서사가 바뀌지 않으면 표면적 개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4단계입니다. D+7 1주차에는 마지막 설문 결과의 응답 분포를 재분석합니다. 천장 효과, 중간 집중, 쌍봉 분포를 확인하고 침묵 지수를 산출합니다. D+30 1개월에는 저점 항목 3개를 선정하고 5명에서 7명 규모의 포커스 그룹을 운영한 뒤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D+60 2개월에는 고정장치 캔버스를 작성하고 영향력 높은 고정장치 2개를 식별합니다. D+90 3개월에는 문화 진단 질문 20개로 재진단하고 다음 90일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강의입니다. 주요 참고 문헌은 모리슨과 밀리켄의 조직 침묵 연구, 에드먼슨의 두려움 없는 조직, 샤인의 조직 문화와 리더십, 디터트와 버리스의 리더십 행동과 직원 발언 연구, 넷플릭스 컬처 딕, 라이커의 도요타 웨이입니다. 다음 시간의 주제는 리더십과 문화, 리더가 문화를 만드는가, 문화가 리더를 만드는가입니다. 리더십 스타일과 문화 유형의 관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문화적 결과, 나의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문화 패턴 진단을 다룹니다. 오늘 자료와 문화 진단 질문 20개 워크시트는 강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